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을 보면 직경 300mm인 수평 원관 속을 물이 흐르고 있다. 관 길이가 50m에 대해 압력 강하가 100kPa이라면 관벽에서의 평균 전달 능력은 몇 파스칼인가 되어 있습니다. 전달 능력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전달 능력을 구하는 공식에는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타우는 뮤의 dy분의 du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달 능력이고요. 전달 능력이고 이게 전달 능력. 뮤가 뭐냐면 점선계수죠. 점선계수. 이거는 길이고 이거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속도 구배라고 그래요. 속도 구배. 속도 구배로 표현합니다. 이때 이 공식은 평판일 때입니다. 평판일 때. 평판일 때 이 공식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문제와 같이 수평 원관이 나왔다 그러면 타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L분의 델타 P R입니다. 이건 R입니다. 감마가 아닙니다. R입니다. R. 반지름 R입니다. 수평 원관일 때는 이 공식을 사용합니다. 수평 원관일 때는. 어차피 동의가 전달 능력일 거고, L은 길입니다. 길이 메다. R은 관의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당연히 메다겠죠. 델타 P는 압력이죠. 압력. 킬로파스칼이 나오면 킬로파스칼이고, 파스칼이 나오면 파스칼이고,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전달 능력이라는 새로운 문제 나왔어요. 전달 능력이라 나와서 평판이면 요 공식, 수평 원관이라고 나온다면 요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수평 원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놔요. 2L의 타우는 2L의 델타 P의 R 적어놓고 봅니다. 배관 길이가 얼마예요? 배관 길이가 50m죠. 그래서 2 곱하기 50분의 압력차가 얼마예요? 압력 강화가 지금 100kPa 돼 있죠? 그죠? 그럼 100kPa 적어놔요. 이렇게 100kPa 적어놓고, 그 다음, 반지름이 얼마예요? 관경이 300mm니까, 반지름은 150mm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로 환산하면 0.15.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을 하면. 계산해봐요. 이래 됐을 때. 0.15 나옵니까? 0.15 단위면 뭐겠어요? 이게 메다고, 요게 메다죠. 그럼 메다는 지어주고 킬로파스칼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킬로파스칼이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몇 파스칼이냐 나오고 있다 했잖아. 그럼 곱하기 1000이죠. 그죠? 곱하기 1000을 해야 파스칼이 되기 때문에 150 파스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식을 알고만 있으면 그냥 문제에서 점수를 주는 거죠. 점수를 주는 거. 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일한 사양의 소방펌프를 한 대로 운전하다가 두 대로 병렬 연결했습니다. 병렬 연결하여 동시에 운전할 경우 나타나는 유체 특성상 중 옳게 설명된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펌프 형식은 원심 펌프이고 배관 마찰 손실 및 낙차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되어 있어요. 자,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가 직렬 연결했을 때, 펌프를 직렬 연결했을 때하고 병렬 연결했을 때, 직렬은 뭐 했어요? 직렬 EH, 병렬은 EQ죠. 그러니까 유량 2배, 양정 2배잖아요. 그것만 찾으면 되잖아. 병렬이니까 양정 2배만 찾으면 되겠죠. 한번 찾아봐요. 뭐게 돼 있는 거. 몇 번이야? 2번 돼 있죠. 동일한 양정에서 유량은 한 대 용량의 2배로 송출된다. 이래 돼 있죠. 근데 직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펌프가 2대가 이렇게 있는데, 수조에서 하나를 흡입을 해서 토치를 어떻게 해요? 요 흡입으로 가는 겁니다. 요 흡입으로 가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흡입을 해서 이래 흡입된다고. 이래서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량을 따져보자 이거죠. 유량을.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게 100을 흡입을 해서 100을 보내주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들어오는 게 100이죠. 들어오는 게 100이 들어오는데 200을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100 들어왔으니까 100밖에 못 올려주겠죠. 그러니까 유량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양정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유량으로 쓰지 말고 이제 양정으로 칩시다. 흡입을 해서 토출을 하는데, 이건 흡입이 중요한 게, 토출합니까? 돌려고 올렸어요. 100m를 올릴 수 있는 펌프로 흡입을 해갖고 토출을 해버렸어. 그럼 들어오는 게 얼마예요? 100m가 받는 거잖아. 100m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돼? 또 100m를 또 올리잖아. 그러니까 흡입된 거 100m에다가 이게 또 올라가는 게 어떻게 돼요? 또 100m를 또 올려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2H가 되는 거죠. 양정을 두 배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병렬은 연결한 건 어떻게 됐어요? 펌프는 이게 직렬입니다. 직렬. 이건 직렬 연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병렬은 어떻게 돼요? 수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흡입을 이렇게 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병렬입니다, 이게. 흡입을 한쪽에서 했고 양쪽으로 가서 토스를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묶어버리는 게 이게 바로 병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량을 따져봅시다. 유량은 Q로 따져봅시다. 여기서 100 흡입해서 100을 올려주고 여기도 100 흡입해서 100을 올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100 플러스 100이 돼서 어떻게 돼요? 200이 나가겠죠. 이거는. 그런데 양정은 어떨까요? 양정은. 이건 이제 유량입니다. 그런데 양정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2Q가 되는 거고, 양정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100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여기서 100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양정이 압력이 100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따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양정은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펌프 한 대에 대한 양정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이면 EH, 병렬이면 EQ. 이렇게 핵심만 그것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안찌름 50mm의 관에 기름이 2.5m/s의 속도로 흐를 때 관마찰 계수는 얼마인가? 단 기름의 동점선 계수는 1.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마이너스 4승 메타제곱퍼세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찰 손실 계수를 물어볼 때 그때 제가 공식을 꼭 나온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세 개를 묶어서 뭐였습니까? 압력 강화는 압력 손실 수두는 이래가지고 뭐라 했었습니까? 달시 웨버식이겠죠. 그게 뭐였어요? H는 EGD분의 FLV 제곱이 있습니다. 요때 이게 마찰 손실 계수란 말입니다.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F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R2분의 64 레놀드 수라고 했었습니다. 레놀드 수분의 64라고 했어요. 그런데 레놀드 수 구하는 공식이 뭐냐? R는 뭐예요? 뮤분의 로 VD 혹은 누분의 VD 이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놀드 수를 구해야지 이게 왜? 이걸 구해야지 여기다 대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점선계수입니다. 그죠? 점선계수고 이거는 뭐예요? 누는 동점선계수입니다. 그죠? 이런 공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기에서 점선계수를 주어지면 뮤분의 로 VD로 쓰고 동점선계수를 주면 누분의 VD로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뭘 나와요? 동점선계수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실제 문제도 보통 이제 동점선계수를 많이 주어집니다. 동점선계수가. 왜? 계산이 좀 간단해서 그런지 동점선계수를 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좀 많이 주어지면서 요것보다는 요 공식이 많이 쓰여요. 근데 요 공식을 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굉장히 어렵게 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밀도를 어떻게 돼요? 밀도 구하는 걸 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밀도를 구해서 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내려고 하면 요걸 주어지고 쉽게 내려고 하면 요걸 주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동점선 계수를 주어지는데 지금은 문제에서 뭐예요? 누분의 VD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마찰 손실 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요 공식을 대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 공식을 대입을 해야 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레이놀드 수를 또 알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R는 누분의 VD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 봅니다. 그래서 R는 누분의 VD 적어놓고 누가 얼마예요? 1.3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분의 얼마예요? V가 얼마야? 속도가 2.5m/s 주어졌네. 아주 친절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2.5 곱하기 관질이면 얼마? 50mm니까 0.05 그죠? 0.05m죠. 계산 얼마 나옵니까?
954. 예, 954.19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다 대입시켜야 되죠. 그래서 954.19분의 64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4 나누기 954.19 671 그죠? 0.0671 나오죠. 0.0671 거기서 바꿔온 게 2번 그죠? 그렇게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유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유체 유동 시 비점성 유체는 마찰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맞지? 비점성 유체잖아요. 점성이 없잖아. 점성이 없으니까 마찰력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 2번 실제 유체는 마찰장이 존재한다. 맞죠? 그죠? 4번 한번 봅시다. 전달 능력이 가해지면 점성계수와 속도 구배에 비례한다. 뭐였어요? 우리 뭐였어요? 전달 능력이 어떻게 돼요? 뮤의 dy분의 du였잖아요. 점성계수와 속도 구배에 비례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점성계수와 속도 구배에 비례하잖아요. 맞다는 거지. 3번을 봐요. 뉴턴의 점성법칙은 전달 능력, 압력, 유체의 변형률에 관한 함수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다. 전달 능력은 어떻게 돼요? 이 공식으로 보면 압력과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아까 전에 뭐 했었어요? 타우는 수평 원가는 어떻게 돼요? 2L분의 델타 P의 뭐였어요? R이었잖아. 이거는 수평 원간일 때잖아. 요거는 평판일 때고. 좀 전에 요거는 수평 원간일 때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압력은 맞죠? 압력은 맞지만 유체의 변형률하고는 전혀 그게 없잖아. 길이와 반지름하고 관계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지름의 비가 1대 2대 3이 되는 3개의 모세관을 물속의 수직으로 세웠을 때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관속으로 올라가는 높이의 비입니다. 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우리 1학기 때 배웠죠? 예? 1대 2대 3이다 이러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제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밑에 분수만 위로 분수만 붙이라고 했죠? 이게 아니고 위로 분수만 이렇게 붙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문제는. 이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3대 2대 1입니까? 답이? 아니죠, 그죠? 분모 유료화를 해야 되잖아. 그죠? 2 곱하기 3이 6이잖아요. 다 6을 곱해야 되잖아. 6을 곱하고, 여기도 6 곱하면 어떻게 해요? 3이고, 여기도 6 곱하면 어떻게 해요? 6. 2가 되죠. 6대 3대 2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왜 이게 이렇게 분수를 붙이면 되느냐? 우리가 모세관 현상으로 올라가는 높이가 어떻게 돼요? 감마 D, 감마입니다. 모세관 현상 구하는 공식이 감마 D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시타입니다. 요 공식이란 말이야. 요 차이잖아요, 요 차이. 어떻게, 이거 분모이죠. 그러니까, 위로,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이거 감마도 똑같고, 시그마도 똑같고, 코사인 시타도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무시하는 거지. 여기 1만 다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라는 거잖아. 4 시그마 코사인 시타는 감마 D 4 시그마 코사인 시타입니까? 이게 어때? 1, 2, 3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죠? 요거 대 요거 대 요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똑같잖아. 나머지 다 똑같죠. 다 주는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공식 때문에, 요 공식 때문에. 예? 그래서 요 공식도 알거든요. 유용합니다. 그래서 굳이 요 문제는 그냥 부위에다가 1만 붙이면 된다는 거, 분모로. 분의 1, 분의 1, 분의 1 하면 된다. 라고 하면 됩니다. 요 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대 3대 2가 된다. 다음 16번 보겠습니다. 16번. 15도씨의 물 10리터를 대기압에서 110도씨의 전기로 만들려면 공급해야 하는 열량은 약 몇 킬로줄인가? 단 대기압에서 물의 비열은 4.2kJ per kg 도씨, 증발 잠열은 2260kJ per kg이고 전기의 정합 비열은 2.1kJ per kg 도씨이다. 자, 이래 돼 있어요. 열량을 구하는 공식인데 저때 이게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그래프 이랬다 하겠어요. 그래프가 딱 있는데, 일단 물에서 올라온다, 그죠? 이리 올라오고, 이리 가고, 이리 올라오고, 이리 가고, 이리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가요. 이게 몇 도? 이건 0도. 이게 0도죠, 일단은. 0도고, 여기 어때요? 100도에서 물이 끓으니까, 이게 100도씨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야? 0도씨 얼음이고, 이거는 뭐예요? 0도씨 물. 이거는 100도씨 물, 100도씨 수증기죠. 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거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열. 이것도 현열입니다. 예? 현열은 뭡니까? 온도 변화만 있는 거죠. 물에서 물이 가는 거잖아. 물에서 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어때? 전기에서 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물이 가면서 온도 변화만 있는 거를 현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이거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거죠. 이런 걸 잡열이라고 합니다. 잡열. 그래서 수평 구간은 잡열이라고 하고 수직 구간은 현열이라고 해요. 이것도 잡열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돼요? 얼음에서 물로 되는 과정은 뭐라고 해요? 융해라 하잖아. 융해. 그래서 융해 잡열이라고 합니다. 융해 잡열이라고 하고 물에서 전기로 가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기화라고 그러죠. 기화. 그래서 뭐 기화 잡열입니다. 줄여서 기화열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현열일 때의 공식은 현열일 때의 Q는 뭐냐면 GC 델타 T입니다. GC 델타 T. 그리고 잡열일 때 Q는 G의 현열량인 C. 그걸 그냥 꼭 표준기만 하면 돼요. 온도 변화는 없잖아요. 그죠? 온도 변화는 없어요. GC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온도가 몇 도예요? 여기가, 자, 그럼 여기 이 점이잖아. 15도에서 15도의 물을 100도씩 올렸다가 또 어디까지 올려요? 110도까지 올리죠?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여기 110도. 여기까지 올리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올리는 과정.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을 내가 Q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리는 Q1.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을 뭐라고? Q2. 여기까지 가는 과정은 어떻게 해? Q3.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더하면 되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Q1은 어떻게 돼요? GC 델타 T잖아, 현열이니까. 그래서 Q1은 GC 델타 T는 G가 얼마예요? 물이 10리터네. 물 1리터는 몇 킬로입니까? 물 1리터는 몇 킬로냐고? 1리터가요? 1리터. 1kg지. 물 1리터 1kg잖아요. 그죠? 물 1리터가 1kg잖아요, 1kg. 그죠? 그래서 10. 바로 10kg. 이게 킬로그램입니다, 이게. 킬로그램 단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0 곱하기 보기에서 뭐예요? 비열이잖아요. 근데 물의 비열이 얼마나 돼 있어요? 대기압에서 물의 비열이 4.2 kJ 돼 있죠? 그럼 4.2 kJ 그대로 가면 돼요. 4.2 kJ. 한번 이거 그대로 한번 계산, 단위를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 한 판만. 다음부터 안 넣을 거예요. 킬로그램, 10kg입니다. 그죠? 곱하기, 단위가 어떻게 4.2 kJ per 킬로그램 도씨 돼 있죠. 도씨 돼 있고, 델타 T가 얼마예요? 15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100 마이너스 15. 단위는 도씨가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도씨 지어지고, 킬로그램 지어지고, 킬로그램 지어지고, 단위는 뭐만 남아요? 킬로줄만 남는단 말입니다. 열량 단위.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어지면 그대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싹 씌울게요. 단위는 싹 씌우고, 킬로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씌우고, 바로 깎아요. 10 곱하기 4.2 곱하기 100 마이너스 15. 계산기 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단위 킬로줄이 나옵니다. 킬로줄이.
3,570. 얼마? 3,570. 3,570 당연히 킬로줄이겠죠. 그 다음 Q2 볼게요. Q2. 요 구간. 요거는 잡열이다. 그죠? Q2. 잡열인데 이거는 뭐야? GC. 왜 델타 T가 없잖아. 100도에서 100도잖아요. 그러니까 델타 T가 없죠. 봐요. G가 얼마예요? 10kg지. 근데 기화 잡열이 얼마예요? 증발 잡열. 기화 잡열이 증발 잡열이 같은 말입니다. 증발이 되는 게 기화된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 2260이죠. 그 2260 하면 어떻게 돼요? 22,600kJ이 되죠. 그 다음, Q3. 이거 또 올라가잖아, Q3. 여기 또. Q3.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G 현열이니까 GC 델타 T가 있죠. GC 델타 T. 해주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전기의 정합 비열. 전기의 비열이잖아요. 전기의 비열. 전기의 비열은 얼마예요? 2.1로 돼 있죠. 2.1 곱하기 델타 T가 얼마? 110 빼기 100이죠. 100도씨에서 110도씨까지 올라가니까 10이니까 계산해봐요. 얼마인가? 210kJ이죠. 요거 3개를 다 더하면 되죠. 3개를 다 더하면 얼마다? 26,380kJ이 된다라는 겁니다. 답이 1번. 해보시면 되고요. 17번. 부력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 떠 있는 거, 밑에 거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 좀 읽어보세요. 그 중요한 건 아니라서 넘어갑니다. 18번. 캐비테이션은 많이 나오죠, 그죠?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캐비테이션은 아주 단골맨입니다. 캐비테이션이 뭡니까? 캐비테이션이 뭐고, 캐비테이션? 우리나라 말로 뭐래요? 캐비테이션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에? 우리나라 말로는. 캐비테이션 말은 공동현상이라잖아,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은 우리나라 말로는 공동현상이라잖아요. 공동현상은 어떤 현상입니까? 우리 구조원리에도 다 나오는데. 공동현상 아주 자주 나오는데. 유책하게 나오지만 구조원리에도 아주 자주 나오죠. 공동현상이 뭐예요? 펌프 흡입축으로 공기 고임이 발생해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극심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면서 심하면은 송수불능 상태에 이래 되는 게 바로 공동현상이잖아요. 펌프 흡입축이 공기가 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공기가. 펌프 흡입축으로 공기가 흡입되는 현상. 그거를 공동현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방지 대책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흡입수도 마찰 손실을 작게 한다. 펌프의 회전수를 적게 한다. 흡입 반경을 크게 한다. 펌프의 설치 위치를 수온보다 낮게 하여야 한다. 흡입 압력은 유체의 증기압보다 높게 한다. 밸브 송출구를 멀리 설치한다. 펌프 부족 시 펌프 2개를 설치한다. 혹은 편흡입을 양흡입 펌프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읽어보셔가지고 항상 이거 찾아야 됩니다. 아주 단골문입니다. 캐비테이션은. 캐비테이션의 원인, 방지대책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수격작용의 원인, 방지대책 그 다음 서징 현상의 원인과 방지대책 이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 셋 중에서도 항상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나오고요. 19번 열역학 문제죠. 열역학 문제라서 여러분 알아서 공부하시고 그냥 보기를 보시면 그 칙하고 나와 있으니까 한번 따로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다음 20번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체색이 0.5입방인 용기에 1MPa 25도씨의 공기가 들어있다. 탱크의 밸브를 열고 2kg의 공기를 빼고 온도를 0도씨로 낮추면 탱크 내의 압력은 약 몇 kPa이 되겠는가 되어 있는데 갈로 열고 밑에 좀 적어요. 이게 많이 빠져가지고 갈로 열고 단 기체 상수는 287줄 per kg K이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말이. 단 기체 상수는 287줄 per kg K이다. 이 말을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봐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꼭 나오죠. 아까 뭐라 했었어요? 아까 달수 열버시, 그 다음 마찰 손실 계수. 이거 꼭 나오죠. 펌프 동력 구하는 거. 꼭 나오죠.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압력 단위 환산하는 거. 무조건 다 나오잖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서 다 나오죠. 그리고 V는 루트 2JH. 그죠? V는 루트 2JH 나왔잖아. 아까 토리첼리시. 예? 꼭 나온다는 거야. 이 4개, 이런 것들은 한 번 뭐 빠져나가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근데 이번엔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압력을 물어봤잖아요. 탱크내의 압력을. 지우겠습니다, 이거. 자, 한번 봅시다. 자, 압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압력 나와 있고, 부피 나와 있고, 온도 나와 있고, 기체상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기체상수가 킬로그램 K죠. 줄 per 킬로그램 K로 끝났기 때문에, 공식은 뭐다? PV는 GRT로 푼다는 겁니다. PV는 GRT.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압력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압력만 남겨놓고 V분의 GRT 해서 이제 딱 풀어봅니다. 최적이 얼마예요? V가 0.5. 질량이 얼마입니까? 질량이 예? 질량이 얼마예요? 질량 2kg입니까? 2kg 나와 있는데 2kg이 아니죠. 왜 아닙니까? 처음에 얼마큼이 있었는데 거기서 2kg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인지 지금 안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2kg을 뺐잖아요. 이게 함정이죠. 2kg를 넣었다 바로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틀린다고. 지금 얼마인지는 지금 몰라요. 지금 지가 어디에 탱크에 공기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2kg 뺀 거잖아요. 뺀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2kg 뺐었을 때의 무게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G는 얼마예요? 처음 X일 때에서 2kg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X에서 2kg 뺀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처음 거를 알아내야 되겠죠? 일단 그렇게 가고, 그 다음 R은 287 그대로고, 그죠? 그 다음 T가 얼마요? 25도. 273 플러스 25죠. 맞습니까? 맞나? 273이죠, 그냥. 왜 273입니까? 0도씨까지 낮췄잖아요. 처음에 25도에서 0도씨까지 낮췄잖아. 그러니까 0이잖아. 283 플러스 0이죠, 이거는. 그대로 0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이걸 압력은 P2가 되는 거죠. P2가. P2를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그런데 이걸 알아보니까 처음 걸 알아야 돼. 질량을 알아다 보니까. 그럼 처음 걸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그럴 때 이것도 마찬가지. PV는 GRT 해가지고 내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 지금. 처음의 질량을 내가 알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는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RT분의 PV가 되죠. 자, 그래서 R이 얼마? 287. 그 다음, 곱하기, 온도가 얼마예요? 처음에는 25도잖아요. 처음은. 그죠? 그래서 273 플러스 25도 분의 압력이 얼마? 1메가파스칼이죠. 처음에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잖아요. 처음에 압력은. 두 번째는 모르겠고, 두 번째는 좀 알아내야 되는 거고, 처음에는 1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어떻게 돼요? 기체상수 단위가 얼마예요? 주울이니까 메가파스칼을 뭘로 바꿔야 돼요? 파스칼로 바꿔야 되죠. 메가파스칼을. 네? 그래서 1메가파스칼을 파스칼로 바꾸려면 10의 6승이죠. 왜? 곱하기 1000에 곱하기 1000을 내야 되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1000에 곱하기 1000은 10의 6승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얼마? 부피는 0.5.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지금 여기서는 처음에 공기 질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뺐기 때문에. 2kg 뺀 거잖아, 뺀 거. 이게 함정이죠. 얼마? 5.846kg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 있었던 이 공기 질량은 5.846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큼 뺐어요? 2kg를 뺀 거잖아. 그죠? 그럼 얼마야? 3. 여기서 2kg를 빼면 얼마예요? 3.846kg이 공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제 여기에 이거를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3.846. 계산기 또 들어봐요. 이래가지고. 이거는 좀 꼬아놨습니다. 문제를. 육 602 675 675.89? 89. 쳤을 때 이게 단위가 뭐예요, 이거는? 이건 압력 단위가 얼마예요, 압력 단위가? 압력 단위가 뭐겠어요? 뉴턴? 압력 단위인데? 파스칼이지, 파스칼. 그죠? 왜? 이게 주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압력이니까 파스칼이 되겠죠? 주울로 들어갔기 때문에. 파스칼이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돼 있어? 몇 킬로 파스칼인가 나왔잖아. 요거를 킬로 파스칼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나누기 1000 하면 602.675 킬로 파스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3, 약 603이 된다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 다 그런 것만 하잖아. 항상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되는 거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